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어젯밤에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토론회가 방송이 됐는데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두 후보가 공방을 벌였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요. 대가로 36억 5천만 원 보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가족 전부 다. 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죠. 또 말을 바꾸시네요. 아니,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말을 바꾸셔요. 아니, 돈을 받으면 자, SH에서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 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를 받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몇 평이나 받았나요? 그것은 저희도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증거를 대릴 것 같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거짓말 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거짓말. 측량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KBS가 관련 내용을 먼저 보도를 했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KBS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미디어 캠프를 방불케 한다.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KBS 법인과 보도 관계자를 고발 조치를 했어요. 고발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주고받은 공방, 이 부분도 저희가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증인이 3명입니다. 그것도 글쎄, 두 명인 줄 알았더니 또 3명으로 늘어났나요? 네, 증인이 3명이더라고요. KBS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2사람. 3인성을 하고 3명이 네, 없는 호랑이를 KBS에서 봤다 그러면 호랑이가 인터뷰한 생겨난다 사람이 그러더니 2명. 근데 이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측량하는데 갔느냐를 가지고 저렇게 계속해서 초점을 옮겨갑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초점은 이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다. LH 사건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땅을 산 게 아니죠. 이 내곡동 땅의 핵심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측량 장소에 갔느냐 안 갔느냐입니다. 이제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말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논점을 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왜 이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박영선 후보가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시고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박영선 똑같다는 뜻이 후보님의 아니라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네. 저는 그런 인정할 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보궐선거가 이유는 치르게 된 똑같다는 이유는 뜻입니다. 민주당 네. 때문이었죠.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대로 된 사과를 그럼요. 오늘도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서울 시민에게 드린다. 이 말씀을 제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네. 과연 텔레비전 토론이 선거 전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냐?
이거는 아마 뭐 언론학자들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정치학자들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어떻습니까? 어제 토론 내용들을 좀 지켜보셨을 텐데 이 토론이 지금 중도층 뭐 이미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고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 정하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했느냐? 뭐 이런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TV 토론 어제 보신 분들 뭐 많이 느끼셨겠지만 두 후보가 서서 이렇게 네. 뭐 축구로 치면 티키타카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맞받아치고 했는데 뭐 일종의 스포츠 경기 같았어요. 그럼 뭐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양쪽을 또 응원하는 관중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시청자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들은 우리 후보가 잘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보는 걸 거고요. 그 중도에 있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 이 일부 시청자들이 결국은 그 부분 토론을 보면서 그 이 지지 후보를 결정을 할 텐데 문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당락을 결정한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과거에는 이 토론을 통해서 실제 이제 후보들의 모습을 이제 이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 후보들이 여러 가지 쟁점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미디어 환경이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TV 토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뭐 SNS라든지 인터넷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환경이 굉장히 좀 잦아졌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새롭게 확인하는 정보의 폭이라는 게 과거와 비교해서는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과거에는 누구를 더 이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반박을 하고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공격을 잘 하고 이런 게 이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고 자기가 최대한 노출하고 싶은 정보를 그 뭐 어떤 주제의 토론이든지 간에 최대한 노출하고 싶은 정보를 많이 노출하는 그런 어떤 전략의 하나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의미가 변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의 경우에 이제 중도층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가늠하려면 사실 두 후보의 어떤 좀 뭐랄까요 좀 격차나 이런 것들이 좀 비등비등하고 정말 접전이다 오차 범위의 접전이다 이랬으면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이 오세훈 후보의 뭐 여러 가지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박영선 후보의 다소 완고해 보이는 자기 공약에 대한 이런 입장이라든지 이런 네.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을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호감을 되살리기 위한 어떤 이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누를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으로 이 정권 심판론이 뒤집어진다든지 이것을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어떤 다른 판단으로 이제 누를 수 있다든지 그런 계기는 또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론 자체가 지금 선거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변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